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포함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제유 수입과 석탄 수출 등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가상화폐 해킹으로 3억 1,640만 달러를 탈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31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과 제재 회피 내용들을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먼저 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해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경수로 건설 등이 이에 포함된다며 전문가 패널이 영변 핵단지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나오는 수증기 기둥을 목격했고 지난해 10월과 11월 경수로 내부 공사와 관련한 전기 시험 활동이 있었다고 한 회원국에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그러면서 현재 1년에 생산 가능한 플루토늄의 양은 7kg으로 지금까지 북한은 총 60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한 회원국 보고를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에는 액체 연료 대신 고체 연료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해 7월부터 북한 신포조선소에서 관측되는 지속적인 활동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N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 문제는 이번 보고서에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으로 정제유 제품을 운송하는 선박의 모습은 지난해 1월부터 9월 동안 최소 121회 포착됐으며 북한으로 들어간 선박의 유조 탱크에 정제유가 90% 차 있을 경우 이는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인 50만 배럴의 8배가 넘는 400만 배럴 이상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과 관련한 제재 회피 방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면서 예전에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신호인 AIS를 끄는 방법 등으로 추적을 피했다면 이제는 아예 다른 선박의 AIS 신호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선박 뉴콩크호를 지목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불법 활동에 연루된 선박 중 상당수가 중국 항구 혹은 영해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 선박을 납포해야 한다고 중국에 요구했지만 중국은 전문가 패널이 제공한 정보에 한계가 있어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중국의 비협조를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금수 품목인 북한의 석탄 수출이 지난해 계속 이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확인된 북한산 석탄 운송 선박 활동 건수만 최소 400회에 달해 약 250만 톤의 석탄이 수출됐다고 명시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어 VOA가 단독으로 보도한 세네갈과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에서의 불법적인 북한 노동자 파견 외화벌이와 태국 등 동남아 국가의 식당 호텔 등에서의 노동자 활동이 여전하다면서 이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고용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로 관광,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상화폐가 북한이 최근 주력하는 분야라고 지적하면서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가상화폐 해킹을 통해 약 3억 1,640만 달러를 절취했다는 보고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북한이 군사물품 금수 조치를 어기고 캄보디아와 나이지리아, 러시아, 소말리아 등과 거래를 이어가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국경을 봉쇄했음에도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기계류와 전자기기류 등의 수출입은 계속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진행돼온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피에르 부대변인은 31일 피츠버그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에 점점 더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선택들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미국의 대북 정책을 철저히 검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피에르 부대변인은 또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은 행정부 내 다양한 의견을 통합하고 민간 연구단체들과 외부 전문가들, 지난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했던 정부 인사들을 포함해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오는 2일 미한일 3국 안보 담당 회담에서 대북 정책 최종 검토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 3월 의장국을 종료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미사일 발사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했다며 대북제재위는 전문가 그룹의 상황 검토 이후 보고를 요청했고 보고 청취 후 안보리 차원에서 해당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다시 만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미국 양국의 신뢰 구축 방안으로 한국 정부가 거듭 거론하고 있는 한국전 종전선언 구상을 미국이 거부하지는 않고 큰 틀에서 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종전선언이 미국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며 회의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를 최종 조율하기 위한 미한일 3국 안보보좌관 회의를 앞두고 한국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의 핵심인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31일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북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은 미국 관계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신뢰 구축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전직 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이런 구상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진 않겠지만 동맹 공약 유지 등 큰 틀의 한반도 정책에서 검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종전선언 추진의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핵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에 미군 철수 등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I don't see that the U.S. wants to reject something like that. At the same time, I don't think that the U.S. wants to give North Korea some kind of excuse for saying, now that the war is over, get your troops out of South Korea.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 특사는 역시 미북 관계 정상화라는 큰 맥락에서 종전선언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I'm sure they have a place in their plan for where the Treaty of Peace would fit, along with other moves that would normalize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USA. And I'm imagining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response to the ROK's recent observations on the desirability of such a treaty would be put in the context of an overall settlement with the North and the re-engagement. 종전선언이 미북 대화 재개의 문을 열 것이라는 견해에는 대체로 회의적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은 종전선언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나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원하는 반면 미국은 비핵화 진전을 원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조치가 북한을 만족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은 종전선언 등 평화협정 이상을 원하고 있다며 특히 제재 완화를 비롯해 관계 정상화의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여러 조치들을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조셉 디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 특사는 제재 완화와 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이 원하는 것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서도 종전선언 등 평화협정은 미북 양국의 신뢰 구축을 위해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0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전 종전선언 시점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은 물론 미국의 안전보장이 우선이라면서 시기상조임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Well, first and foremost, we have to make sure that we are doing everything we can to advance the security of our allies and partners, starting with South Korea as well as Japan, working towar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북한의 비핵화 선결 전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자체에 대한 워싱턴주야 일각의 부정적 견해도 여전합니다. 에반스 리비와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VOA에 북한이 현재 관심 있는 유일한 대화는 북한의 핵무기를 정당화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역량을 감소시켜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는 군축 협상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평화를 선언하거나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믿긴 어렵다고 단언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 참전 영웅인 고 김영옥 대령에게 의회 금메달을 수여하는 법안이 26일 미국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한국계 하원 의원인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링랜드 의원과 앤디 김 의원, 공화당의 영김 의원과 미셸 박 스틸 의원이 주도한 이번 법안에는 고 김영옥 대령이 평생 보여준 영웅적 행동과 리더십, 인도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의회 금메달 수여 필요성이 담겼습니다.
한국의 이승만 전 대통령과 독립운동 활동을 벌인 김순권 지사의 장남으로 지난 1919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김대령은 첫 한국계 미국 육군 장교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여하면서 최고 무공훈장 등을 받았으며 전역 후 전쟁 고아를 돌보다 지난 2005년 12월 별세해 하와이 호놀룰루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의원들은 보도자료에서 한국계 미국인의 기여와 리더십은 때때로 미국 의회에서 간과되어 왔지만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라면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시기에 김영옥 대령을 비롯해 미국에 남긴 아시아계 미국인의 공동체 공헌을 의인식하고 이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가짜 사이버 보안 회사와 SNS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활용해 사이버 보안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해킹을 벌여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기업 구글의 위협 분석 그룹은 3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해커들이 트위터와 링크드인 등 유명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가짜 계정을 개설하고 자신을 사이버 보안 관련 종사자라고 속여 해킹 대상 보안 연구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트렌드 매크로, 시큐리 엘리트 등 실제 보안 회사들과 유사한 이름의 회사에서 공격 보안과 침투 시험, 보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속이면서 터키에 본사를 둔 것처럼 위장한 가짜 보안 기업을 설립하고 사회 연결망 계정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글은 이들이 해킹 공격 대상 연구원들에게 사이버 취약성 연구 작업 등을 함께할 것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악성 코드를 심어 해킹 공작을 벌였다면서 지난 1월에 공개된 북한 해킹 조직의 비슷한 해킹 범죄와 같은 수법이며 같은 행위자들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